안녕하세요. 하이에나 주식TV입니다. 예, 일단 제 채널명을 보시는 순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저는 눌림과 투매를 하이에나처럼 주워 먹는 그런 매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눌림 매매의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눌림 매매를 보통 뭐 많이들 해 보셨을 텐데요. 계속 물려서 다른 종목 매매 못하니까 답답해서 손절하고 나니까 뭐 오르고 뭐 이런 경험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손절을 해야 되나, 물을 타야 되나, 그냥 기다려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모르셨던 분들께 제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눌림 매매에서 고전을 하시는 이유는 보통 차트와 보조지표 위주로 접근을 하거나 시황과 뉴스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주가 상승의 동력은 뉴스예요. 뉴스. 좋은 뉴스가 붙지 않으면 투심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투심이 좋아야 세력들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개미들도 아군 삼아서 같이 주가를 쉽게 올리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올렸을 때 자기들이 모아온 그런 물량을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또 넘겨야 되는데 투심 자체가 좋지 않으면은 그런 작업 자체가 어렵겠죠. 중요한 게, 그러니까 눌림 매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상황과 재료의 크기. 재료의 크기는 또 이제 시장의 관심도나 거래 대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료의 연속성, 뭐 일정이 뭐 언제까지라든지,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 뭐 유럽 EMA 승인과 WHO의 승인 이런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더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최근 시장 분위기와 일정 이런 것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위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차트와 보조지표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뭐 지지, 저항, 추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그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매매에 대한 매매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예. 음, 그리고 이 시장에 유명한 뭐 눌림 고수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장담하건데, 뭐 차트하고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분들 전부 다 일반적으로 고수라고 하는 분들 전부 다 시장과 재료의 크기, 이런 차트, 거래대금 뭐 하나 쉽게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데, 종목 선정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죠.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은 쉬워요, 사실. 근데 종목 선정을 잘 하는 거는 시장 경험이 아주 좀 풍부해야지 되거든요. 뉴스의 뉴스의 크기와 뭐 이런 차트, 그리고 거래대금, 시장 상황 등등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을 조합을 했을 때 뭐 좋은 점이 많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눌림 매매를 잘 하려면 한마디로 이 종목이 눌려도 뭐 반드시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엔 당연히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들이 바로 계속 말씀드리는 재료, 차트, 거래대금,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투자 심리까지 생각하면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뭐 별거 아니고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반대로 눌림 매매를 차트나 보조지표를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제 이 말씀을 듣고 되게 좀 뭐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요소들, 거래대금 차트 등등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또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차이가 뭐 하수와 고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 이제 위 요소들을 모두 반영해서 좋은 종목을 선정했다면은 세력의 의도와 개인의 투자 심리까지 염두에 두고 차트를 분석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차트에 어느 정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거래 대금까지 보면서, 거래 대금까지 보면서 그 이제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는 어떠한 정답도 없지만, 이것도 정말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떠한 정답이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원칙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자신만의 매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그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잘 대응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돼야 나중에 뭐 자유매매든 뭐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샘플로 몇 개의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종목을 준비하고 제가 어제 5월 18일 거래했던 몇몇 그 하이에나 같이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들을 차트와 함께 매매 관점을 가볍게 일단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먼저 삼성출판사. 이게 녹화가 너무 길어지면은 좀 지루하실 테니까 제가 좀 설명을 최대한 간결하게 할게요. 자, 이런 데 보시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이 현상을 갖거든요. 이게 나스닥 그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한다라는 그런 재료로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했는데요. 그 이후로 거래도 많이 줄어들고 뭐 이렇다 할 상승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세력의 의도는 이렇게 주식을 이빠이 올려서 이거를 위에다가 팔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팔아 먹으려면은 거래량이, 그에 상응하는 거래량이 터져줘야 물량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일단 거래가 안 터졌고,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 이후에 계속 눌리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기본 원리인 거죠. 눌림 매매의 원리이기도 하고, 뭐 돌파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또 다시 올렸는데 또 다시 거래량도 없고, 여기서 윗꼬리를 길게 만들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면은 뭐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몸통이 길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여기 앞 거래량을 또 넘어서고 이런 전에 있던 박스를 돌파를 한 후에 또 거래 없이 가볍게 살짝 눌리고, 이런 식으로는 세력이 물량 정리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인트는 세력이 물량을 매집을 했고, 그거를 정리를 하려면은 그 이상의 파동과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그 뒤에 파동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위즈쿠프 같은 경우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포인트. 자, 이제 위즈쿠프 같은 경우도 1차 파동이 강하게 나오고 2차 파동 나오기 전에 이렇다 할 거래량이 없죠. 요날 거래량이 좀 있었지만 여기서도
윗골이 살짝 달린 양봉이고요. 그 이후로도 얘네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저점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상한가를 보냈는데, 상한가를 안 닫고 여기서 윗꼬리를 쭉 달고 거래가 터지면서 쭉 내려왔다라면은 뭐 끝났다라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상한가를 닫아줬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충분히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눌림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이 단기 과열, 단기 과열이 걸렸었던 거죠.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후에 여기서 빠져나갔다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요 봉만 보면은. 근데 얘가 쌍봉을 그리고 물량을 다 정리를 했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죠. 여기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도 당연히 뒤에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그런 파동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제가 요쯤에서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가볍게 단타를 쳤었고, 여기서는 물량이 빠져나가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툭툭툭 매매를 했었던 거고요. 아시아나 IDT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데요. 뭐 이런 것도 여기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준봉을 세우고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박스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저점을 쭉 높이면서 그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이 이후에 뭐 거래량도 없고 이건 이제 중요한 건 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주가가 밀릴 때 뭐 여기서도 사고 뭐 밀릴 때 더 사고 뭐 그래가지고 툭툭툭 이렇게 매매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매매한 몇몇 종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린바이오 이거는 잘 몰랐는데 매매를 좀 많이 했었네요. 일단은 눌림 매매 이런 날 어제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인데 이런 날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거래가 이빠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도 올릴 때만 힘을 줬지 내려갈 때는 힘이 별로 없잖아요. 이러면은 물량을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리면은 반등이 꼭 나올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툭툭 사서 위에서 팔고 계속 이런 거를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아미노 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좀 첫째 날 이날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 거래대금이 터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죽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1등주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한 3등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흐름이 좋아서 계속 툭툭툭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고점이라기보다 좀 약간 반등 줄 때 팔고 또 밀리면 또 사고 또 팔고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제가 좀 매매를 여기서 거의 본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본탈 정도 했고 아니구나 이게 여기서 반 정도 팔고 나서 시간 내에서 좀 올랐거든요. 그때 반 마저 팔았어요.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죠. 6,250억 터졌는데 거래 터지고 전에 박스도 다 넘어서고 거래 없이 눌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회를 주면 계속 매매를 해야죠. 그리고 아디텍레드 이거는 눌림 매매로 한 건 아니고 재료가 좋아 보여서 잠깐 스케일을 쳤는데요.
제가 눌림 매매와 투매를 위주로 하지만 이런 스케일들도 많이 하긴 합니다. 삼성 출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제 아침에 뭐였지? 그 항상 2등주로 움직인 토박스 코리아가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삼성 출판사가 항상 1등주였잖아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안 움직일 리 없겠다 해서 샀는데 뭐 바로 시세를 줘서 가볍게 먹고 나왔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이거는 제가 어제 좀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고 재료도 아직 살아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좀 첫 번째 매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너무 좀 심하게 밀리다 보니까 좀 뭔가 있나 보다. 뭔가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손절을 쳤습니다. 한 3, 4% 정도 손절을 한 것 같아요. 이트론?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일단 모아가고 있어요. 모아가려고요. 일봉상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쫓기듯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내일의 관심 종목과 뭐 오늘 매매한 종목의 그런 타점과 매매 이유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잡아 들어가는 뭐 눌림 종목 중에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제가 유튜브에 영상에 공개를 좀 같이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력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들을 계속 업데이트 할 생각입니다. 좀 많이 급하게 찍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